법무장관입니다.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은 작범이 아니죠. 꼭 중대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이지 작범이 아닙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역할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본인의 작은 승리가 필요할 겁니다. 자, 추석 연휴 전에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라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 뉴스만한 게 없었죠. 그리고 이게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의견과 생각과 그 방향들은 달랐습니다만요. 그리고요, 이게 약간 후폭풍일까요? 정치권에서 자꾸 이 얘기를 또 계속 끄집어내요.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 뭐 이런 것까지 꺼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선 관련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결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45분짜리를 갖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얘기가 한 번씩 들어가요. 결정적으로는 윤관석 그 당시에 돈봉투 사건 얘기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법 가서 다 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도로 한 장관이 좀 그런 것을 좀 촉발시키는구나.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다면은 권한을 행사했다면은 저는 구속영장 기각이 안 됐다고 봐요. 전 구속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정치인의 약간 분석이 다르죠. 뭔가 너무 좀 야당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가결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보인다. 한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수사 이끌었으면 달라졌을 거다. 근데 특히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책임론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만약에 지휘하거나 이끌 수 있는 위치였다면 기각이 안 됐을 것이다. 구속영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하는 수사검사들은 사실 평검사와 부장검사들이거든요. 예.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인데 검찰총장이 만약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니고 한동훈 검찰총장이었다면 뭐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장관 총장이 그 수사 지휘를 해서 증거 관계를 확보하고 또 구속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큼 개입을 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었다면 그 수사검사들이 했겠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구속 사안인가 아닌가를 보는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판사가 마지막에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비판을 받고 그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기각 사유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정치적인 책임의 영역의 하나로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수사를 잘해서 모든 영장을 다 발부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한동훈 장관한테 그 서울지검 차장검사 시절에 수사받았던 저도 교도소 갔겠죠. 갑자기 또 그 얘기를 꺼내시네요. 유죄를 받았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본인 관련 얘기를 또 수사 얘기를 꺼내서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와 계신데요. 이른바 이제 한동훈 책임론 얘기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됐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거 법무부 장관 그동안 무슨 얘기한 거야?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랄까요? 법무총장을 한 거죠. 법무총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무부 장관이라고는 국무위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 같은 이야기를 하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를 본인이 맨날 출퇴근할 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초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 일부러 뭐 부결을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는 식의 준비를 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45분 동안 그걸 설명한다는
전례도 없었고 관례도 없고 예. 대체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동의안을 제출하고 많은 일인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길고 장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해왔고 그 유도를 해와서 국회를 그냥 소란을 이렇게 해서 국회의 어떤 민주주의 절차 과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비사실 유포와 진배 없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했다. 이렇게까지 비판받을 정도니까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부계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뭔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거부감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그 소란스럽고 뭔가 방탄하는 이미지 이런 걸 유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예. 검사 입장이잖아요. 수사를 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그게 목적이겠죠. 예, 그게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부결시켜서 예. 법원에 가지 않고 결국은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아서 결국 영장 기각 사태가 예.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그런 대한민국 검사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심한 억측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내심 원했다면 예. 공격을 하는 한동훈 장관도 부결을 목적으로 삼았고 방어를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부결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결과는 가결. 세포동의안 가결.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정치권에서 연휴 동안에 살짝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안 되면 탄핵소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열어뒀거든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막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등장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탄핵안이나 이런 것 추진하는 게 물론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제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네. 그것이 지적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 단초의 취지에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해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위법한 행위를 그렇죠. 문제 삼는 겁니다. 헌법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했는데 그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파면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탄핵소추에 입건내는 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아예 정치적 행보를 막으려고 지금 사실 탄핵소추가 되면 정지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을 너무 크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저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 내부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년 총선에 쓸 수 있을까? 쓸모가 있을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수도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얼굴로 나왔을 때 예.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 또 제가 볼 때 그거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이 문제가 매우 딜레마 같은 상황일 거예요.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하고 싶은 사람이 대거 공천된다는 얘기를 전제를 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면 거라는 이제 거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예. 수도권의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패닉 상태, 그다음에 영남은 공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 동의할까? 거기다가 또 플러스하면 지금 같은 국정 운영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예. 총선의 간판으로 내세워서 수도권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의 고민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들은 명백한 것 같은데 이게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죠. 망설이고 있는 거다.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생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용도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적어졌다. 쓸모는. 예. 근데 문제의 핵심은 탄핵을 시켰을 때 말씀드렸던 헌재의 인용 여부가 상당히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내부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 의도는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나 해임 건의에 지금 맛을 들였기 때문이죠. 오. 그러니까 재미를 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 권력의 전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탄핵 소추만 해도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통과시킨 게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거는 헌재에서 각하됐어요. 아예 예. 문턱도 못 각하. 넘어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각됐죠. 또 최근에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그건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거는. 예. 진행이 될 거고요. 해임 건의만 해도 박진 외교부 장관, 또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예. 분풀이를 하고 싶은 거다. 분풀이 화풀이라는 네,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봉쇄하려는 목적보다는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분풀이 그리고 심자랑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만 보면 화가 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겠죠. 제가 예. 보기엔 보완 설명 조금만 더 하면 예, 말씀하세요. 뭐 탄핵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 아, 추억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수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그때 당시의 그 추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힘이 있다. 그리고 탄핵과 예. 해임 건의안을 잘 활용하면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총선 국면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입법 권력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예, 이런 예. 사회 권력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예. 더 나아가서 진지전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이 과거의 추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탄핵을 하고 그래서 몇 개월간 업무 정지를 시켜보고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또 그 민주당을 따르는 많은 그 세포 조직들은 예. 아직도 우리에게 힘이 남아 있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게 되죠. 그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예. 국민들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 국면에서는 더 이상 이 국가가 운영이 안 되구나 예. 하는 그런 결과로서 상당히 크게 총선에서 예. 참패를 할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예.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죠.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죠. 국무위원들은 민주당이 통과된 법을 시행령으로 바꾸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후보 대통령이 밀어붙이죠. 제가 볼 때는 쌍방이 지금 남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남발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편이 더 상식적이라고 판단하는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년 6개월, 아니 1년 한 넘을 동안 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도 국정운영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야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예. 국회 내 다수당으로서 예.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또 근본적인 한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치열하게 지금 정해되는데요. 한동훈 장관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김용남 전 의원님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마를 전제로 한 어떤 전망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뭐 여권에서 신망이 두터운다라면은 어디 강력한 후보끼리 붙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용기가 필요한 거지. 뭐 정치적으로 한번 두각을 나타내 보려면은 한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 가서 한번 출사표를 던져가지고서 거기에서 성공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애둘러서 뭐 어려운 했는데 한마디로 험지예요.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총선 당선되기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라 이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 출마한다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수도권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이 만약 출마를 하면 험지 출마를 해주길 원하겠죠. 원할 거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꽃가마 타고 가면 지켜보는 사람들은 심 빠지잖아요. 다른 곳 그 힘든 곳도 많은데 예. 뭐 그런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퀘스천 마크고 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지켜보는 사람은 예.
센 사람들끼리 붙는 게 재밌잖아요. 제가 보기엔 사람은 좀 센 사람끼리 붙어야 그럼요. 된다. 현대 선거에서 정치에 그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은 아마 전생에 로마 시대의 검투사였을 거예요. 듣고 보기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관중은 센 사람들끼리 붙는 게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센 사람하고 붙는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것을 원하죠. 근데 글쎄요, 성사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요. 그냥 짚어봤습니다, 저희가.